중심 정맥관 삽입. 고농도의 약을 투입하기 위해 몸통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큰 정맥에 관을 넣는 시술입니다. 심장에 가까워서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들이 직접 하기도 합니다. PA 간호사입니다. 중심 정맥관을 꼽는다던가 주사 바늘을 꼽는다던가 하는 업무는 솔직히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감독 지시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독적인 공간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죠. 전공의 선생님, 교수님들이 부재하거나 바쁘거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저희한테 넘겨져 오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PA는 피지션 어시스턴트, 즉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따로 면허를 따야 PA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름만 같을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과, 흉부외과 같은 곳에서 암암리에 간호사들이 이 일을 합니다.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PA가 없으면 수술방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수술 부위 상처 실밥 빼거나 배액관 제거하거나 이런 소독들은 의사 업무거든요. 외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PA가 하는 것처럼 돼서 지금은 이제 아예 고쳐가고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사고과 평가를 의사가 해요. 그래서 불법 의료를 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PA는 점수를 낮게 주고 쉽게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현재 PA는 전국적으로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의사가 해도 위험한 일을 간호사가 해서 사고가 나면 그건 그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책임 공방이 분명 벌어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가 터지자 정부는 급하게 PA들을 대신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료 기록, 검사 의뢰서, 진단서도 담당 의사 최종 승인을 전제로 PA 간호사가 초안을 쓰고 동맥혈 채취,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도 응급 상황에서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 터지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이게 무책임한 행동이고요. 특히나 PA 간호사 문제나 전문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 사실은 간호법을 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 간호법을 국회 다 통과한 법을 거부한 정부 아닙니까? 지금 그래놓고 무슨 염치로 지금 사실은 PA 간호사 이야기를 꺼내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의 인력 구조는 기형적입니다. 전문의는 부족하고 그 자리를 인턴과 레지던트, 즉 전공의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의 46%, 세브란스 병원은 40%가 전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 로체스터 본원 11%, 일본 도쿄대 의대 부속병원 10%입니다. 세계 최고 병원으로 꼽힌 50곳을 보면 전공의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부족한 전문의들의 자리를 전공의가 채우고 그것도 부족하면 PA 간호사들이 채우는 꼴입니다. 전공의에 의존해서 값싸게 운영하고 간호사도 굉장히 적게 고용해서 운영하면서 환자도 위험해지고 일하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이런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전공의가 교육받는 전공의가 파업을 했을 뿐인데 병원이 마비가 된 거죠. 전공의들의 법정 근무 시간은 80시간. 절반은 이 시간도 넘게 일합니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급은 얼마 안 됩니다. 평균 398만 원. 80시간 꽉 채운다면 시간당 11,400원이니까 최저임금보다 2,000원 정도 많습니다. 병원들은 굉장한 수익들을 내고 있어요. 수도권에 분원 막 짓고 6,600병상 지금 늘어납니다. 근데
보시면 전공의, 그거 다 전공의를 갈아서 하는 거예요. 과중한 근무 시간, 박한 월급, 그렇게 전공의들에게 쌓인 피해의식은 이것만 견디면 나중에 큰 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이어집니다. 전공의 특별법이 없던 때라서 뭐 재수 없으면 140시간 일하고 300 후반에서 400 초반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문의 되면 돈 많이 벌지 않냐, 그렇게 해서 버티게 하게끔 원동력이었는데, 대학병원들은 돈 아끼려고 전문의를 안 뽑고 전문의들은 다들 큰 돈 벌려고 떠납니다. 한국의 전체 의사 가운데 전문의는 73%, OECD 평균 65%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15%만 상급 종합병원에 남습니다. 나가서 피부 미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외과적인 기본적인 거 하면서 2차 병원 있다가 결국은 다시 또 개원을 하게 되는 이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양성을 했으면 대학병원이 그만큼 사람을 더 뽑았어야 돼요.